좋아요, 구독. 그럼 이번에는 좀 아이폰 애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수요 부진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 아이폰 부품 업체들의 주가 전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영국의 투자은행은 애플의 투자 승급을 비중 축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은 추가로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관련 종목군들이 좀 안 좋은 게 네. 애플 주가는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애플 관련 종목군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좋은 뉴스에는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은데 나쁜 뉴스에는 또 연동이 돼가지고 슬프네요. 네, 굉장히 슬픕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나왔다는 점, 지금 주가의 위치 라인이 바닥권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 관련 종목군인 만큼 애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선 애플 쪽에서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는 점. 물론 애플에 대한 의견이 좀 바클레이스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 그 이유에 대한 주요 내용이 아이폰 15가 판매가 부진했고 아이폰 16도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뜻이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업데이트가 잘 나와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씩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생겨서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 스마트폰들은 좀 디자인도 비슷하고 네. 좀 내가 사용하는 것들도 비슷하고 딱히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애플이 1위 자리인데 이 애플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애플이 그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관련했을 때 애플이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저는 AI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AI 관련했을 때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이폰에 AI를 도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팔리는지 여부. 저는 이것도 삼성전자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CES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갸우스를 탑재한 갤럭시 S24가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 혹은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애플도 지금 아이폰 15가 좀 생각보다 부진한 판매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하면은 얼마나 더 팔릴지에 대한 관점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관련했을 때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 애플은 추가적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쪽은 AI라든지 혹은 새로운 기기 쪽이라든지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고 그 전까지는 애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의 관심을 덜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호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니 오히려 악재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BH에 대해서는 우리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7%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패드용 OLED FPCB 납품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오늘 하락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BH라는 기업이 OLED FPCB 제조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꽉 찬 음봉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대도 좀 부신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중장기 접근으로 봤을 때 저가의 매수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OLED
그 아이패드에 OLED가 채택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전장용 같은 경우도 FPCB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애플 관련주로 많이 엮이고 있는 만큼 애플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에 관한 이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비아디와 또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좀 애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아이패드 OLED가 채택되면서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하지만 애플 관련주로 엮이지 않은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해요. 막 한 11월 달부터 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저점 대비 70%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형 OLED 증착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OLED 쪽에서의 전방 산업이 성장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벤트로만 따지면 엑셀이라든지 VR 기기가 올해부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애플 쪽이라든지 삼성 쪽에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를 3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삼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었지만 상반기로 앞당겨졌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셀 V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쪽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OLED 쪽에서의 성장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애플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OLED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쪽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조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 BOE 같은 경우도 11조 원 투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물론 주주들의 입장에선 좋지는 않지만 유상증자 진행해서 유동성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OLED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장비 쪽에서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OLED 쪽에서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될수록 새로운 장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는 애플이 캐논 도키의 증착기만을 고집을 했는데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도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애플이라든지 혹은 OLED 시장의 성장성 모멘텀을 보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27,700원 사이에서 29,5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4,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물론 목표가가 조금 짧을 수는 있긴 하지만 34,000원 윗 라인대로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4,000원대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